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후 이혼 전문 변호사 임경숙입니다. 황혼이혼은 주로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된 부부들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결혼 생활 동안 누적된 갈등, 특히 장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경제적 문제나 성격 차이 등이 가장 큰 요인이며,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개인적인 자유를 찾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황혼이혼의 이유가 됩니다. 황혼이혼을 고려하는 많은 분들의 최대 관심사항은 재산 분할입니다. 부부가 살아온 기간이 긴 만큼 축적된 재산을 나누는 일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에서 재산 분할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재산 분할 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인 재산 분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입니다. 황혼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재산의 명의가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함께 유지, 증식한 재산에 한정되며, 황혼이혼은 혼인 지속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유재산의 개념은 약하고 분할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여도는 경제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의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업주부로의 기간 또는 맞벌이의 기간 등에 따라 아내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다르게 선정됩니다. 통상 45%에서 60%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가사 및 육아의 기여도, 각 배우자의 소득, 생활비 관리 방식,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협력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결혼 후 그 재산이 증가한 부분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두 사람 모두 노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 후 각자의 경제적 상황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유지비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각종 연금 및 퇴직금 분할입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연금과 퇴직금의 분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은 특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나누어 수령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예상 퇴직급여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여분에 대해 분할연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혼인기간 중 적립된 국민연금의 절반을 배우자가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상태여야 하며 본인이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분할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청구는 이혼일로부터 5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연금 수령자의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부부 중 한 명이 직장에 재직 중일 경우 예상 퇴직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 시점에서의 예상 퇴직금을 기준으로 나누며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의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각자의 기여도에 맞춰 퇴직연금과 퇴직금을 분배받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혼인 기간 동안 쌓인 연금을 나누어 받게 되지만 분할 조건과 절차는 각 연금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과 퇴직금의 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위자료입니다. 황혼이혼에서의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그 원인에 따라 결정이 되며 위자료의 금액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또는 아기의 유기와 같은 혼인 파탄 사유가 있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혼인 관계가 유지된 황혼이혼의 경우 위자료는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황혼이혼에서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의 책임 정도와 입증된 피해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가정폭력, 외도, 경제적 방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로는 문자, 그 다음에 카톡 메시지, CCTV, 카드 결제 내역, 의료 진단서 등이 활용될 수 있는데요. 이는 법원에서 피해를 인정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은닉 재산입니다. 황혼이혼 시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찾는 데에는 철저한 대비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배우자의 재산 형성 및 축적 과정과 그동안의 금융거래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계좌 내역, 투자계약서 등 주요 서류를 확보하면 숨겨진 자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가 비상장 주식, 법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제3자 명의로 된 자산을 숨겨놓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협조가 필요하고요. 이 전문가들은 그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황혼이혼 시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통신 기록이나 금융 기록 및 숨겨진 계좌나 거래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사실 조회 신청이 있고,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의 특정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상대방이 숨긴 재산 관련 계약서나 의심되는 재산의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소송 당사자나 제3자가 보유한 특정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문서 제출 명령 신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밝혀내고 공정한 재산 분할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각 절차는 관련 법적 제도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추진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세금 문제입니다. 재산 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서 이혼 후 노후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는 것은 이를 재산 분할로 인정받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혼 시 지급하는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재산을 위자료로 제공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전에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여 재산을 재산 분류로 분류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사전에 일부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해서 이혼 전에 일부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는 증여세 면제가 불가능하며 더 많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 분할 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절세 전략과
세금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좀 다소 긴 시간 황혼시 재산분할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을 5가지로 정리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늦은 나이에 이혼을 하지만 이후 남은 재산은 노후 생활의 삶을 지탱해 줄 중요한 기반이 되므로 신중하고 철저하게 챙기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인 재산 분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안정되고 행복한 여생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 변호사 임경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